마을 사람들은 솔잎을 가지고 귀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솔잎값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통치자는 사람들이 솔잎값에 대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너무 비싸다. 서민들이 사기엔 벅차. 통치자는 질서와 평등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명령했습니다. 오늘부터 솔잎 한 줌의 가격은 은전 5잎이다. 모두가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크게 기뻐한 사람은 소비자 소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은전 5잎으로 솔잎을 샀습니다. 이제 매일 솔잎을 살 수 있겠어. 하지만 그녀의 바구니에 담긴 솔잎은 어쩐지 예전보다 푸석푸석해 보였습니다. 솔잎 생산자 연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잎을 정성껏 다듬는 시간과 노력이 은전 5잎보다 훨씬 많이 드는데 그녀는 이제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솔잎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솔잎의 가치가 오르면 연수는 더 깊은 숲으로 가서 더 반짝이는 솔잎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최고 품질 솔잎을 찾아다니는 것은 손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좋은 솔잎은 점점 사라졌습니다. 시장에는 푸석한 솔잎만 남았고 사람들은 그것마저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통치자가 정한 공평한 가격 때문에 솔잎은 공평하게 부족해졌습니다. 솔잎이 어디로 갔을까? 소원이 물었습니다. 연수는 솔잎을 만들어 귀한 물건을 만드는 대신 은전 5잎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다른 마을의 희귀한 나무 열매를 몰래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통치자는 화가 났습니다. 공평한 가격을 정했는데 왜 솔잎이 사라진단 말인가? 이건 상인들의 탐욕 때문이야. 그는 몰래 솔잎을 거래하는 사람들을 벌주기 위해 더 많은 감시원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생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단지 이야기일 뿐입니다. 생산자의 노력, 소비자의 바람, 그리고 솔잎 자체의 가치를 속삭이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시장은 침묵하고 결국 모두가 가난해집니다. 앞서 얘기는 시장 가격과 정보, 금리가 왜곡될 때 경제는 무엇을 잃는가? 라는 주제를 상징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시장 가격은 정보입니다. 금리, 주가, 환율, 부동산 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 속에는 수많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 위험, 희소성, 그리고 미래 전망이 스며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은 경제의 언어라 할 수 있고 이 언어가 왜곡되면 경제 전체가 혼란을 겪습니다. 2025년 가을 금융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2가지 현상은 이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저축은행보다 더 높은 역전 현상.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아진 기형적 금리 구조입니다. 두 번째는 대통령의 서민 대출금리 인하 압박. 그리고 금융기관을 겨냥한 금융귀족 프레임입니다. 겉으로 보면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 가격에 대한 정치권과 정부의 왜곡된 개입이 가져온 결과라는 점입니다. 먼저 최근 금리 역전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은 위험이 높기 때문에 시중은행보다 금리를 더 높게 줍니다. 시장이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죠. 그런데 요즘은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가 저축은행보다 높거나 거의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또 담보가 있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보다 높아지는 비정상적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는 정부가 가계부채 총량을 강하게 조정하면서 시장이 스스로 가격을 매기는 기능이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이라는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도록 압박했습니다. 은행들이 이에 대응해 주담대 금리를 의도적으로 높이면서 대출 수요를 억제하게 되었고 반대로 규제가 덜한 신용대출은 금리가 낮게 조정한 것입니다. 즉, 금리는 위험을 반영한 가격이 아니라 규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신호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금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어디로 문제가 번질까요? 자금은 규제가 덜한 신용대출이나 증권사 신용융자로 이동합니다. 이는 가계부채의 양이 아니라 질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담보 기반의 안정적 대출이 줄고 변동성이 크고 상환이 어려울 수 있는 대출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현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서민 대출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하고 금융권을 금융귀족이라 지칭하는 모습은 서민을 위한 정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금리는 위험과 정보를 담은 가격입니다. 이 가격을 정치적 판단으로 인위적으로 낮추게 되면 정보가 왜곡됩니다. 위험한 차주에게 낮은 금리가 적용되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결국 금융회사는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다른 대출이나 수수료를 인상하게 됩니다. 즉, 특정 서민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시작된 정책이 오히려 모든 서민의 금융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낳는 것이죠. 이 두 현상을 관통하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가격은 정보를 담는다. 정치가 가격을 왜곡하면 정보도 왜곡되고 결국 시장이 잘못된 신호를 따라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리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의 심장이며 정보의 집약체입니다. 정책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은행은 위험을 반영할 수 없게 되고 자금은 시장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흐르며 결국 전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저하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오히려 취약한 계층부터 대출 접근성이 떨어지고 더 높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시장 가격은 때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숫자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숫자에는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격이라는 신호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결국 경제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됩니다. 가격은 경제의 나침반입니다. 나침반 바늘을 억지로 돌리면 길을 잃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